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2025년 기술계의 뭐랄까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AI 에이전트에 관한 겁니다. 네, 그렇죠.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가트너나 딜로이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왜 이걸 올해 최고 기술 트렌드로 꼽았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요. 좋습니다.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요. 근데 기존 AI랑은 뭐가 다른지, 또 자율성을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뭘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우선 AI 에이전트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그냥 명령만 수행하는 챗봇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게 핵심인데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도 하고 여러 앱이나 시스템이랑 알아서 막 연동하면서 일을 처리해요. 훨씬 능동적인 거죠. 능동적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스튜디오나 구글 제미니 같은 서비스들이죠. 아, 들어봤어요. 근데 벌써 포춘 500기업 70%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쓰고 있다고요. 와, 진짜 빠른데요? 네, 정말 확산 속도가 놀랍죠. 근데 이런 에이전트들의 자율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단계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자율성에도 단계가 있어요. 현재 대부분은 미리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수준, 이게 한 2단계 정도 되고요. 2단계요? 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나름대로 대응하는 수준, 이게 3단계 정도 됩니다. 3단계.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어, 그러니까 2단계는 설정된 규칙대로 이메일 분류하는 거라면요. 3단계는 생전 처음 보는 유형의 스팸 메일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딱 판단해서 격리하고 사용자한테 이거 스팸 같은데 어떡할까요? 물어보는 식이죠. 아하, 훨씬 똑똑하네요. 그 정도만 돼도 업무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겠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맥킨지에서는 앞으로 한 20년 안에 업무의 40% 정도가 자동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0%나요? 와, 네. 그리고 캡제미니 같은 곳에서는 AI 투자 1달러당 3.70달러 수익을 예상한다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솔깃할 수밖에 없죠. 이야, 그건 정말 무시 못할 숫자네요. 근데 이렇게 똑똑해진 AI 에이전트 마냥 좋기만 할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사실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면도 분명히 커지거든요. 예측이 어렵다. 어떤 면에서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복잡한 현실 세계의 모든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작은 오류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요. 또 얘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찾기도 어렵고 누구 책임인지 가리기도 힘들어지죠. 아, 그 블랙박스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자체에 내재된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차별적인 결과로 이어지거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 아니면 대규모 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네요. 그럼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 사람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잖아요. 네네, 당연하죠. 그리고 창의성이 필요한 판단이나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 이런 데서는 반드시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모든 중요 결정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휴먼 인 더 룹 방식이고요. Human in the loop. 하나하나 다 본다. 네. 다른 하나는 AI가 자율적으로 일은 하되 사람이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휴먼 온 더 룹 방식이에요. Human on the loop. 지켜보다가 개입한다. 각각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전자는 아무래도 안전하지만 좀 비효율적일 수 있고요. 후자는 효율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독하는 사람의 전문성이나 주의력이 아주 중요해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감독자가 약간 전문가가 아니거나 잠깐 한눈 팔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숙련된 운전 강사가 옆에 타고 있더라도 강사가 잠시 졸거나 초보 운전자 감독이면 위험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해가 되네요. 그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 네, 좀 엇갈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기업 쪽에서는 이제 에이전트의 해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인간 감독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기술 발전과 안전 둘 다 잡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유럽위원회 같은 규제기관 전문가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게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딜로이트 같은 곳은 프라이버시나 보안 문제를 가장 큰 장벽으로 꼽기도 하고요.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군요. 결국 기술 발전 속도랑 안전성 확보,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다들 고민이 깊은 거죠. 실제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보면 좀 더 감이 올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후보 물질을 찾아주면 연구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건 좋네요. 하지만 최종 임상시험 결정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연구자나 의사가 내리죠. 금융에서도 AI가 이상 거래를 딱 탐지해주면 최종 판단은 인간 분석가가 하고요. 이런 건 성공적인 협업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도와주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네. 근데 반대로 자율주행차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낸 경우들 있잖아요. 네, 뉴스에서 가끔 보이죠. 혹은 예전에 아마존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AI 채용 시스템을 결국 폐기했던 사례 같은 것들, 이런 건 완전 자율 시스템의 한계나 데이터 편향의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세심한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요, 그냥 무제한적인 자율성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자율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책임감 있는 자율성. 중요한 말이네요. 들어보니 AI 에이전트라는 게 정말 강력한 도구인 건 분명한데 동시에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간의 감독이라는 게 기술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 뭐랄까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것 하나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또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당신에게는 어떤 새로운 역량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AI의 판단을 검증할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